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용기 내어 사연 보내시는 주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함께 동참해보자는 마음으로 정말 굳은 결심하고 사연을 써 보내봅니다. 글재주는 별로 없지만 재밌게 읽어주기 바래요. 주부인 저의 하루들은 대다수가 비교적 똑같이 흘러갑니다. 요즘이야 코로나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사시는 건 똑같을 텐데 저의 경우는 그 전부터 늘 바깥에 코로나가 터졌던 것처럼 살았으니 주부로서 갇히고 재미없게 지낸 정도가 더욱 심했던 것 같아요. 주부가 딱히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집에서 매번 똑같이 살림하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보내다 보면 집에서 요리만 하다가 하루가 뚝딱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식사 차리는 것은 집안에서 꽤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신경 써서 작정하고 나가는 저의 외출은 대부분은 장 보러 동네 골목 끝자락에 있는 마트를 가는 것이었죠. 애들이 어릴 때나 자주 데리고 놀이터라도 나가서 놀았지만 이제는 애들도 나름 크고 친구들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니 저도 어디 갈 때마다 보초 설 일도 없고 그냥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나의 가족들을 챙겨주며 집안이 늘 이들에게 따뜻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남편이나 참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성격이 조용하다 보니 남편한테 딸이라도 낳아서 좀 더 살갑게 살아보고 싶다며 몇 번 딸라차고 졸라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결같이 확고하게 자식을 더 낳길 거부했어요. 자신이 힘이 없다는 말로 저를 피하더니 급기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어머님 모시기도 점점 힘든데 자신이 애를 셋 낳아 키울 능력이 안 될 것 같다고 자신감 없는 말을 내뱉길래 저도 그런 남편이 불쌍해지고 안쓰러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딸 낳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질 않았죠.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하는데 제가 남편을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해주겠냐는 마음으로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왔나 싶어 그 후론 잔소리조차 아꼈어요. 흔히 부부 사이에 해줄 수 있는 투정이나 힘들다는 고백조차도 전 남편이 행여나 부담을 느낄까봐 일절 입을 꾹 다물었죠. 남자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둘이나 키우는 건 정말 일이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주부 손으로 벅차 죽겠는데 그런 애가 또 하나 있으니 제 두 손은 온전히 아들 둘에게 뻗친 채 지금껏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셔도 도통 육아에 도움을 주려 하질 않으시고 오히려 옆에서 밥 해달라 뭐해라 집안꼴이 왜 이러냐 치워라 등의 잔소리만 해대시는 분이셨던지라 전 완전히 독박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애들이 자기 할 일은 알아서 할 정도로 컸고 세월도 흘렀으니 웃고 넘기며 과거를 말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저는 저대로 20대 중반의 어린 여자였고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서툴렀기에 모든 게 어렵고 힘에 부쳤어요. 첫 아이를 낳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졌더라면 둘째 키우는 것은 보다 수월했을 것도 같은데 첫째 낳자마자 둘째를 낳아버리니 제 마음의 여유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해 오히려 첫째를 제대로 키워내지도 못하는 역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첫째는 어릴 적부터 동생을 참 많이 시기 질투했고 제가 둘째를 조금이라도 안고 있으면 혼자 방에 들어가 막 울기도 했어요. 엄마를 동생한테 뺏긴 것 같다고 둘째를 밖에 버리고 오라는 둥 다소 과격한 말을 일삼으며 동생에 대한 질투를 표현하니 엄마인 제 가슴은 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첫째가 둘째와 잘 지내볼 수 있게 첫째가 마음의 상처를 더 받지 않게 그리고 둘째가 그런 형을 오로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육아를 했어요. 웬만하면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남편은 제가 말을 안 하니 힘든 줄을 모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옆에 시어머니가 제 육아를 도와주는 줄 알고 있는 건지 절대로 혼자서 애 키우느라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둘이서 애 키우니까 숨은 트이지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친구들이며 직장 동료들이며 다 애기들 아빠라서 어디서 듣는 거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늘 집에 오면 자기 쉬기만 바쁘지 저나 애들 한번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 친구들의 부인들과 어쩌다 점심때 커피나 한잔하자고 모이기만 하면 다들 애아빠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애들 봐주는 게 고맙다며 그 모습에 더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게 되더라는 훈훈한 소리를 하고 있고 왜인지 이 세상에서 저 혼자만 소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 남편만 날 도와주지 않고 우리 집 남편만 날 여자로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참다 둘째 낳고 4달쯤 지나 저녁에 애들 다 재워놓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하소연을 좀 해봤어요. 서러운 마음에 예상치 못하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아랑곳않고 남편한테 나 힘드니까 육아 좀 도와줘 라며 참 너무한다는 원망의 목소리를 내비쳤죠. 하지만 두 분 모두 달라지지 않더군요. 남편은 심지어 30분 동안 내가 애기 볼 테니 너 밥 먹어 등의 아주 계산적인 말을 던지면서 제게 시간 제한을 주고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건넸고 심지어는 난 회사에서 8시간 일했는데 넌 일도 없는데 왜 육아를 도와달라 말하냐? 면서 자신이 왜 자기 애들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더군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모른 척하며 계시더니 기껏 한마디 거둔다는 게 내가 도와주잖아 라는 거였고요. 한 번도 육아를 도와준 적이 없으신 분이 참 가소롭더군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지 자식들 손주도 육아하는 것 좀 도와달라는 건데 아주 남의 집 자식 대하듯이더군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짧은 대화라도 제 눈을 바라봐주며 말을 했던 것 같고 오다 가다 사왔다며 나름 친데레처럼 절 챙겨주기도 많이 챙겨줬는데 아들을 둘이나 낳고 아줌마가 되어서인지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한결같이 제가 그냥 이 집안의 아줌마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었고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렇게 차갑고 정없는 남편의 말에 전 더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그날 이후 이 사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내버려뒀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육아에 있어서는 차라리 도움을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서 상처를 덜 받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자연스레 남편과 멀어지니 시어머니도 제대로 된 어른으로 대해드리기 힘들었지만 나름 이 집안이 깨지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생각에 어른 공경하며 제 할도리는 다 하고 살았습니다. 회사와 멀리 떨어져 살아서 최소한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려줬고 그렇게 출근시키고 나면 애들이 하나둘 깨서 돌보고 시어머니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차려주니 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거의 8시가 되는데 시어머니는 꼭 제가 남편 밥 차려주는 걸 옆에서 보더니 거들어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새 밥을 내와라 혹은 국을 다른 걸로 바꾸라면서 전날 저녁과 아침과는 다른 메뉴를 상에 올리도록 강요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거 하나 못해주냐며 삼시세끼 밥 차리느라 바빠 죽겠는 며느리한테 제가 무슨 마술사도 아닌데 당장의 요리를 바꾸라는 기가 막힌 주문을 하곤 하셨죠. 집에서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도 끔찍한데 잔소리까지 듣고 나니 괜히 남편한테도 정이 떨어져갖고 급기야 저희 부부는 잠자리도 점점 끊기더니 급기야 둘째 낳고 반년도 안 되어 섹스리스 부부로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애들 때문에 사는 불쌍한 부부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사랑도 뭣도 없이 그냥 딱 남인데 애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애처롭고 안쓰럽고 세상 짠한 여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상도 하기 싫던 그런 결혼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입안에는 가시가 돋쳤으나 어떠한 말을 꺼내자니 너무 오랜 시간 닫아둬 제대로 여는 법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은 승승장구하며 승진도 했고 곧 임원이 될지도 모르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제법 어깨에 힘이 들어간 남자가 되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어머니 콧대도 높아져서는 새벽 출근 시간부터 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반찬을 잘 갖춰 만들어 내놔야 했고 꼭 뜨뜻한 새밥과 어제와 다른 반찬을 그 꼭두 새벽부터 차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수가 없어 회사에 출근시킬 수가 없다며 당장 세박 꺼내라 시어머니께서 윽박을 지른 적도 실제로 결혼 초에 몇 번 있었습니다. 덕분에 완전히 저만 죽어나갔죠. 저도 사람인지라 간단히 빵이나 조리된 식품들, 하다못해 시리얼에 과일이라도 예쁘게 얹어서 간단하지만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요리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리고 남편도 너무 차려놓으면 부담스럽단 말을 하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호랑이처럼 서 있으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세월이 흘러 처음보다는 더 강단 있는 주부가 되긴 했지만 언제든지 옆에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윽박지르면 기죽고 움찔하곤 하는 나이 들고 눈치 보는 여자가 되기도 했죠. 아이들은 쑥쑥 크더니 먹을거리만 놓아두면 지들이 알아서 꺼내 먹고 데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그 덕에 전보다 제 몸은 더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남편의 밥을 잘 차려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것저것 눈치를 보느라 마음은 늘 피곤했어요. 내가 집에서 하는 살림과 노력 모두 작지 않은 수고로움인데 그걸 제대로 된 노동이라 인정해주지 않는 시어머니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결국 점점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를 바꿔보려는 제 마음은 사라져갔고 그냥 그대로의 시어머니를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며 스스로를 체념했어요. 무뚝뚝한 남편부터 매서운 시어머니를 둔 것도 다 내 팔자려니 하면서 자식한테라도 잘하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 전 큰아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갑작스런 유경련으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누구도 구급차를 타본 적도 없었고 저도 학원에 있던 애가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는 학원 측 전화를 받고 놀래서는 열일 제쳐두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경황이 없어 어머니께 미처 말도 못하고 정신없이 뛰쳐나왔지만 어머님이 계시니 작은 아들 걱정은 일단 접어두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있다 보니 무슨 링겔도 맞아야 하고 검사도 해봐야 하고 은근히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다행히 급성이라서 괜찮을 거라며 진정을 시키면 된다고 선생님께서 애를 좀 재우라 하셔서 옆에 꼭 붙어있기를 3시간 정도가 흘렀나?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퇴근했는데 왜 자기 아들 밥에 안 차려져 있는 거냐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냐며 화부터 내면서 전화를 한 시어머니. 응급실에서의 걱정에 진이 다 빠져 있었는데 어머니 고함 소리에 불끈 화가 나 힘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남편한테는 미처 연락을 따로 못했는데 그 바람에 모두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단지 밥을 안 차려놓은 것 뿐인데 여기서 제가 뭘 그리 크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화내는 사람을 진정부터 시키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큰애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와서 정신이 없이 나와서 연락을 못했다고 말해줘. 애가 깨어나면 그때 데리고 집에 갈 테니 남편한테 말씀하셔서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뭐? 내가? 나는 말과 함께 자신이 아들밥을 차려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냉정한 답변을 내놓은 시어머니. 여기서 1차로 제가 빡이 쳐버렸어요. 남편 밥 차려주려고 안 오겠다는 건 수은 뻥인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니까 남편한테 말해 손주를 데리러 와줄 줄 알았는데 막상 알아서 오라는 소리를 들으니 참 섭섭하더군요. 저도 그냥 이런 사람인 걸 원래 잘 알았으니까 입 아프게 더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알아서 밥을 좀 해먹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내일도 제가 애 데리고 집에 가면 늦을 것 같아서 반찬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 집에 갈 때 빵이라도 사가겠다고, 그러니 대충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응급실 가기 전에 일하는 사람 생각해서 밥도 안 차려놓았냐며 또 자기 아들 감싸면서 저를 게으른 조부있냐 으르렁거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손주를 간병하는 중인 며느리한테 화를 냈단 말입니다. 아니 누가 애 아픈 걸 사전에 미리 공지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가 나 아플 거예요 하고 쓰러져 응급실에 간 것도 아니고 저도 집에 있다가 놀래서 불이 났게 병원으로 달려간 건데 그 와중에 집 앞 안 차려놨다는 불만만 쏟아붓고 있고 지 아들 굶는다고 열받아 있고 손주가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픈지
이젠 괜찮은지 정도의 안부 따위는 일절 물어보지 않는 시어머니.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순간 화가 나 욱하려는 거. 시어머니 성질머리를 생각해서 꾹 눌러 참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얘가 아프다잖아요. 그런데 남편 밥 차릴 정신이 어딨어요 하고 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푹 쉬곤 애가 아픈 게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잘 먹이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팍팍 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애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게 아니냐면서 제 탓이니 애 옆에서 반성하고 오라는 시어머니.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야식이라도 먹고 속 든든히 하고 잘 수 있도록 김밥 천국에서 소고기 김밥이라도 2줄 사오라던 시어머니. 덤으로 떡볶이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사오라고 하더군요. 김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말입니다. 저요. 옆에서 애가 여전히 죽는 소리를 하며 식은땀을 흘린 채 잠들어 있는데 전화 너머로는 철없는 시어머니가 지 자식 입에 쳐넣을 음식 얘기만 하고 있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도 떡볶이에 김밥은 먹고 싶어서 자기 먹고 싶은 것까지 사오라는 말을 했으니 골 때리는 걸로는 1등이었죠 완전. 전화를 끊고는 아이를 좀 더 병원에 내버려 둔 채 혼자 조용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김밥 천국은 아니었지만 김밥 24시가 보이길래 들어가서 시어머니 소원대로 소고기 김밥 6줄에 본식 종류를 보다 떡볶이가 있길래 같이 샀습니다. 둘째 아들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큰애가 아직 완쾌한 게 아니라 다음날에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김밥은 여유있게 샀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씩씩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나 완쾌한 손주를 기다린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 손에 김밥 봉다리와 떡볶이가 들어있자 말없이 그걸 집어서는 부엌에서 집 식기에 옮겨 담더라고요. 손주 걱정이 안 되는지 그때까지도 제 아이가 괜찮은지 한 번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다 김밥을 뜯더니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짜증을 부리던 시어머니. 내일도 김밥으로 때우게 할 거면 알아서 하라며 제게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 바람에 제가 으름장을 놓으면 어쩔 건데 하면서 되려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지 손주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 지 아들이랑 지 입에 넣고 싶은 음식 생각밖에 못하고 있냐면서 네가 그러고도 할머니고 사람이냐며 뭐 저런 괴물 같은 인간이랑 한 집안에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이 분하고 원통하다며 옆에서 놀라 서 있던 남편을 향해서도 니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 새끼 아픈데 내 남편 주둥이에 들어갈 음식 챙길 정신이 어딨냐고 진짜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김밥을 뺏어다가 먹지마 하면서 남편 얼굴로 막 던졌어요. 작은해 주려고 김밥 2줄을 남겨놓은 채 나머지 6줄도 그냥 다시 사자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던졌고 중간중간에 김밥 속이 터져나와 시어머니 주변으로는 밥냄새와 함께 김밥 재료들이 고소한 참기름향 풍기며 나뒹구르고 있었죠. 그걸 그대로 남편한테도 인정사정 없이 똑같이 던져버렸고요. 개차반 시어머니를 중간에서 제대로 중지하지 못한 벌로 말입니다. 매번 찍소리 안 하고 달라는 대로 밥 차려주던 제가 김밥을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당황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걸 또 막고만 있는데 제가 떡볶이도 처먹어보지 그래? 하지마 하면 저 막아서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이래 진정해 하면서 옆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말리기 시작하던 남편은 급기야 너 미쳤어? 하면서 저 정신이상자로 보려 했지만 제가 그런 남편의 주둥이로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할 줄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냐? 네 자식이 아픈데도 걱정은커녕 뭐? 미쳤어? 그래 미쳤다! 라는 말과 함께 남편의 머리털을 잡아 뜯어내다가 급기야 떡볶이 비닐 포장을 제 손톱으로 뜯어내서는 남편을 향해 부어버렸어요. 남은 소스를 구경하고 있는 시어머니한테도 화가 난다며 같이 던져버렸고요. 완전히 플라스틱 용기 그릇 안에 담긴 떡볶이를 시어머니 얼굴에다 갖다 대고서 남은 소스를 탈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해코지를 당하고는 난리가 났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양념을 닦아내고 남편은 그 옆에서 자기 주둥이에서 피가 나는지 막 거울로 확인하더라고요. 전 그냥 가소롭다는 듯이 그런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내 저의 눈빛이 느껴진 건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그러더라고요. 난 물어보려고 했어. 애가 괜찮은지 밥부터 일단 먹고 물어보려고 했지. 라고 말이죠. 그 와중에 지 배고팠던 변명을 자랑이라고 늘어놓는 시어머니의 머리통을 확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 둘째 아들이 볼까 겨우 눌러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한 대 더 때려주려고 주먹을 들어 올리니 하지 마 하는 남편이 극구 말리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작은 아들 뒤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앞으로 생각 없이 뱉는 말들 중 내 손에 아작날 말들은 가려사라고 하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 한 번 꼴딱 삼키곤 알겠다는 남편과 시어머니. 병원에 잠깐 누워있는 아들 데리러 본인들이 직접 가겠다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니 진짜 외투를 걸쳐 입고서는 집에서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 올 때까지 난리난 바닥의 김밥과 떡볶이는 아무것도 치워놓질 않으니 알아서도 오밤중에 깨끗하게 청소해놨더군요. 그 후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것들까지 말이죠. 일단 남편은 그날 응급실에서 애를 데려오며 차 안에서 아들한테도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누워있으면서 엄마랑 아빠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나는 크면 아빠가 치매 걸리든 병들어 병실에 누워있든 절대로 안 찾아갈 거라고. 자기는 엄마만 챙길 거라는 기특한 소리를 하며 남편은 완전 겁주었고, 그 바람에 남편은 집에서는 저한테 쥐어 터져 맞고서는 밖에선 아들한테 노망나도 안 거들어준다는 소리를 들어 충격이 컸는지 자기 스스로를 좀 되돌아본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성찰 정도는 말이죠. 그리고 덩달아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 치매가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손자가 벌써 저런 섬뜩한 소리를 해대니 당장에 자기 앞날을 예측 못하겠다는 듯이 겁에 질려버리셨고요. 졸지에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만큼 큰아들의 눈치까지 덩달아 보게 되신 거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밥을 차리는 제 옆에 와 쓸데없는 반찬 잔소리를 하며 제 기분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으신답니다.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신 중이신 거죠. 제가 잠깐 생리 중이라서 아프다고 침대에 들어 누워있을 때에도 이제는 알아서 자기가 밥을 얹히고 괜히 슬쩍 그런 자신이 민망하고 어색한지 저한테 반찬은 어떻게 해먹어야 하냐며 실없는 질문을 하러 오더라고요. 남편도 주는 대로 받아먹으며 가끔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를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면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를 해주려고 하고요. 뭐가 어찌되었든 지들 손으로 밥을 차려먹고 차려주는 대로 입에 쳐넣는 게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요. 거기다 무뚝뚝하다고 여겼던 제 아들들이 실은 속으로 엄마를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심 자식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답니다. 가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실없는 소리를 해대며 성질을 긁으면 큰아들한테 찾아가 엄마 힘든 소리도 좀 하고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하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늘 본인이 군림할 거라 생각한 가정에서 잡밥도 안 되는 처지가 되어놓고 보니 어색했는지 밥뿐만 아니라 아들들과 저한테 먼저 말도 자주 거는 편이에요. 노력하는 모습이 당장에 이쁘지는 않아서 장단은 잘 안 맞춰주고 있지만 이대로 계속 변한 모습으로 가정을 대하면 저도 그땐 제대로 용서를 하며 받아쳐주고 애들한테도 좋은 부모 고부관계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려고요. 다들 잡아먹으려 안달난 시어머니나 남편이 있으면 저처럼 초강력 방어 자세를 취하며 선빵 한 대 날려보세요. 의외로 정신을 차리고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며 떠받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